이정호가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 시간을 정한다면 이거는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아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자, 골프장에 3부가 있어요. 1부, 2부, 3부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3부 토건의 얘기가 왜 연결이 됩니까? 골프를 안 쳐보셔서 모르시는데 아니 다 잘 아니까 묻죠. 자, 우리가 지금 3부를 가지고 요 단톡방 이 내용을 가지고 3부 토건이랑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하냐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골프 3부가 아니라 3부 2자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은 각자 자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골프 3부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3부 2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3부 토건이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아마 3부 이렇게 하니까는 다들 웃으셨어요. 골프 3부가 아니냐.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송호종이랑 골프를 동하기로 예정했던 골프 단톡방에 있던 사람의 대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부가 4시에서 5시에 친대. 그래서 못 치면 9홀이라도.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네 얘가. 2부까지 여기서 오니까 늦잖아. 자, 임성근 사단장님. 네.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대는 없습니다. 그럼 이날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3부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3부라는 말은 이와 같은 녹취록은 녹음 파일은 공수처에 제공이 됐습니다. 즉 이정호를 3부 토건의 로비리스트로 연결하는 시도에 이 자료가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증인, 네. 그 해병대 골프장에 3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3부 없습니다. 4부도 없죠? 네. 그럼 3부 체크는 뭘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3부는 없다 이거죠? 네, 3부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3부는 없다는 것은 오늘 밝혀졌군요. 골프에 3부는 없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박정훈 대령입니다. 군사경찰에게는 사망사건과 관련돼서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없다라고 다 공히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나. 근데 유일하게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지난번 군사재판에서 옆에 있는 네. 유재현 법무관리관 또 수사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수사권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사망사건에 수사권이 있다고 말을 변사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지만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지원 전 경북경찰청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입니다. 증인, 예. 전 경북경찰청장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경북경찰청장이 어떤 사안을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무슨 형사과장이든 아니면 경비과장이든 그걸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북경찰청장은 무혐의고 그리고 경비과장이나 이런 분들만 유죄를 받으면 불합리한 일이겠죠?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경북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처리했죠? 그리고 임 사단장은 작전 지휘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 그러면 포 11 대대장도 혐의가 없어야 되죠. 근데 여기만 권한이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유죄, 임성근은 무죄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수상심의위원회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제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임성근 증인, 예. 직권과 월권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 임성근 증인이 경북경찰청 발표에 따라서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북경찰청 발표에 대해서 만족하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를 100번 양보해서 직권남용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본인에게 작전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동의하진 않지만 본인의 직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다면 직권남용을 피해서 기분 좋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월권을 한 거예요. 작전 지휘권도 없으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훌륭하게 공부활동이 되었구나. 바둑판을 찔러라. 이거 다요 월권이에요.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왜? 본인은 주장하잖아요. 본인에게 작전 지휘권이 없었다고. 그러면 월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형법에 의해서 이거는 월권이에요. 월권. 그러면 이 월권에 대해서요. 신병 얼차례에 대해서요. 위계에 의해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 이게 유죄로 인정받아서 구속됐어요. 임성근 사단장에게도 이 죄가 적용돼야 돼요.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면. 여러분 보세요.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바둑밭처럼 찔러보라고 한 거예요. 누가 지시했냐?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거예요. 11포대장은 그 지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전달한 사람은 유죄고 지시한 사람은 무죄라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위험한 데를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고가 날 당시에 위에 댐 방류를 하고 있었어요. 장갑차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 것을 최상병 어머니 말대로 수영도 할 수 없는
여기에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이 포대장이든 여단장이든 중대장이든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가 없었으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위험한 곳을 들어가라고 한 월권을 한 임성근 증인은 군형법으로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임성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입니다. 저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예, 저거 보셨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수중수색하는 것을 수중수색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수중수색을 지시했느냐, 이게 주요 쟁점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저 내용 보면 수중수색하고 있어요. 예. 이걸 보고도, 그리고 7월 18일 날 밤 9시와 7월 19일 06시경 임성근 사단장은 저거를 카톡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7월 9일 07시 4분경에 공보가 잘 이루어졌구나 하고 답장을 전송했습니다. 예. 저거 다 보고 수중수색 지시한 걸로 보여지는데 위원장님은 뭐 보고 지금 수중수색 지시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예, 겁니까? 경찰 그 발표에서 다음 나왔듯이 결정문 한번 보세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부인하니까 나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저 결정문 보고 결정하셨죠? 예, 의원님.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충분히 의심스럽지만 본인이 부인하니까 결정을 못하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임택땡이 그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가 보다 하는 결정문이에요. 의원님. 그런 결정문을 보고 수중수색 지시를 안 했다고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게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경찰청 수사,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받아서 이렇게 봐주게 하는 거수기로 전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카톡하세요. 자, 그때 우리 위원장님, 얘기 나온 증인, 거- 예. 임상규 증인 예. 카톡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카톡하면은 카톡에 받았고 격려 문자를 보냈으면 그 카톡의 내용을 봤으면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사가 너무나 길어졌지 않아요? 아니, 검찰에서 지금 기록 보고 보안 수사 요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11달이나 지났는데 정리해 주세요. 또 거기다가 더 어떻게 한다라는 게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의문은 남아 있었죠. 예. 임성근 사단장, 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 카페 누가 운영한다 하셨죠? 제 변호사의 지인의 지인이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인의 지인은 왜 어떤 이유로 할까요? 변호사의 지인도 아니고 변호사의 지인의 지인. 금품을 제공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요. 변호사를 통해서 제공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사에게도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규택 의원님께서 질의한 이후에 바로 오늘 16시 29분까지도 사용 가능하던 카페가 갑자기 카페가 폐쇄됐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검색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전환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떳떳하고 당당하면은 최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란 이름에 걸맞게 당당하게 하셔야죠. 왜 숨습니까 또? 그 변호사와 지인의 지인 공개할 수 있습니까? 비공개로 익명으로 카페에서 숨어서 해야 되니까? 제가 그것까지 그렇습니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사진과 분명히 본인 명의의 초청장 보여드렸죠? 네. 근데 이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령부에서 취합해서 했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령부의 사령관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누가 유령이 추천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확인하고 아니, 이 추천 기억하는 명단 데까지 한 확인하셨잖아요. 것이고 그 부분은 더 추가적인 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쌍용훈련 3월 29일 날 쌍용훈련 초청자 명단 확인했습니다. 다 불러드리고 싶긴 한데 동료 의원님도 계셔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 전비실장, 해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이작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미국 군인입니다. 미 해병대 법무참모 등이 왔는데 민간이 딱 8명 왔습니다. 아시죠? 8명 중에 5명이 있는데 네. 이게 이 초청 명단이 사령부의 추천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게 알고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이 사안입니까? 추천 명단 공문 있으시죠?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은 없겠죠. 본인은 공문 정리는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사령부에 추천한 건 최소 선한약급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해병대에서 제보가, 해병대 전역자들한테 제보가 들어온다니까요. 임성근 사단장 너무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다 제보 들어와서 알지. 두 번째, 복지회관에서 이분들 식사 안 하셨죠? 그럼 모르신다고 하시겠죠? 네. 해당 1사단 복지회관은 그 시점- 현역 군인만 예약 가능한 거 아시죠? 언제 시점을 말씀하시죠? 3월 29일입니다. 이 해당 훈련 때 민간인들이 와서 네. 복지회관에서 식사를 못했습니다. 예약을 현역 군인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름이 남을까봐 그랬겠죠. 세 번째, 독성리 전망대는 민간인 출입 구역입니까? 통제 구역입니까? 독성리 전방대는 갈 때 저희가 마무차나 타고 갈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참가자들 이 당시에 민간인 5명은 이종호 씨의 카니발로 이동했고 네. 군용 버스를 타고 군인들이 다 신원 확인하고 나서 독성리 전망대 갔습니다. 네. 민간인 출입 구역입니까? 통제 구역입니까? 그 지역 자체는 통제구역은 아니나 훈련하는 동안에 훈련 중에는 그 지역을 훈련 통제했습니다. 중에는 작전 지역으로 변경돼서 통제 받죠. 당연히 군대 갔다 와서 다 알죠 이건. 통제했습니다. 단지 민간인 5명이 8명 중에 이 5명이 최소 사단장급 이상의 초청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초청장 받았는지 국방부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